JEPQ는요, JP를 운용하고 있는 JP 모건의 또 다른 커버드 콜 ETF입니다. JP의 후광에 힘입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JEPQ, JEPQ의 운용 전략은 무엇이고 과거 성과는 또 어땠는지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를 통해 액티브 커버드콜 ETF의 운용 역량을 유감 없이 발휘한 JP모건의 커버드콜 ETF입니다. 2022년 5월 3일 상장했으니까요. 상장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자산 규모가 223억 달러나 됩니다. 원화로 30조 원이 넘는 규모인데요. 미국의 ETF 시장 규모를 감안해도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액티브 ETF가 단기간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JP의 영향이 큽니다. 바로 이분들이 JP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데요. 5명 중에 3명이 JP의 운용력과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같은 팀에서 운용을 하는 ETF이다 보니까 JP의 준수한 과거 성과가 JP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상장한 이후에 나스닥 100 커버드콜 ETF 수요를 JP가 빠르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순자산만 비교를 해보면 아직은 JP보다 JP가 더 큰데요. 최근 2년 자금 유입 현황을 보면 JP로 훨씬 더 많은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JP보다 JP로 2배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되었고요. 올해도 JP로 더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JP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풀네임은 JP모건 나스닥 에쿼티 프리미엄 인컴 ETF예요. 나스닥 100 지수 상승에 일부 참여하면서 연 10% 수준의 인컴을 추구하는 나스닥 100 커버드콜 ETF입니다. 주식 포트폴리오는요, 액티브 전략으로 운용을 합니다. 벤치마크는 나스닥 100으로 설정을 하고 있지만 나스닥 100 구성 종목을 그대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력의 판단에 따라서 종목을 선정하고 비중을 조절을 하는 거죠. 60에서 90 종목 정도의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나스닥 100과 트래킹 에러를 2에서 3% 수준으로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JP의 주식 포트폴리오는 S&P 500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JP는 액티브 전략이긴 하지만 벤치마크인 나스닥 100과 유사하게 운용을 합니다. 액티브 ETF라고 하면 보통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액티브 ETF를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컨빅션이 강한 종목은 벤치마크 상관없이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매매도 빈번히 하는 그런 전략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JP의 액티브 전략은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액티브 전략은 아닙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JP의 편입비 상위 10종목과 나스닥 100 편입비 상위 10종목을 비교한 것인데요. 구성 종목은 동일한데 비중만 살짝 다릅니다. 전망이 긍정적이다 라고 하면 BM보다 살짝 오버웨이트, 반대로 부정적이다 그러면 살짝 언더웨이트 하는 정도인 것을 볼 수가 있죠. 포트폴리오 전체 섹터별 비중을 나스닥 100과 비교를 해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나스닥 100 대비 초과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하지만 나스닥 100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빠지면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포트폴리오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은 나스닥 100 콜옵션을 매도를 합니다. 만기가 1개월 남은 2.5% OTM 콜옵션을 매도를 해요. QILD가 ATM 콜옵션을 매도를 하기 때문에 나스닥 100 상승에 전혀 참여할 수가 없는 반면에 JP는 보유 주식의 상승에 일부 참여가 가능한 구조예요. 뒤에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옵션 매도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연간 프리미엄은 8에서 10% 수준이고요. 월배당 재원의 대부분이 옵션 매도 프리미엄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옵션 전략에 있어 특징적인 점은 한 종류의 옵션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옵션의 만기가 분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가보다 행사가가 2.5% 높은 OTM 콜옵션을 매도를 한다고 하는데 옵션 매도 시기가 다릅니다. 당연히 행사가도 분산이 되어 있겠죠. 조금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예시를 보여드리면요. 나스닥 100 먼슬리 옵션을 매도를 하는데 옵션의 만기와 행사가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비중은요, 예시로 적어둔 겁니다. 가령 25%는 2025년 1월 첫째 주 옵션 매도를 실시를 해요. 만기가 1개월짜리 옵션을 매도하는 거니까 이 옵션의 만기는 2025년 2월 첫째 주에 돌아오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25%는 2025년 1월 둘째 주, 또 다른 25%는 2025년 1월 셋째 주, 그 다음 25%는 2025년 1월 넷째 주, 이런 식으로
옵션의 만기를 분산을 시켜두는 겁니다. 1개월 뒤에 옵션의 만기가 도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옵션을 매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옵션의 만기를 분산시켜 놓으면 나스닥 100 상승에 보다 유연하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그냥 나스닥 100 OTM 콜옵션을 매도한다. 그래서 주가 상승에 일부 참여할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 잽큐가 추구하는 바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의 배당으로 연 1%, 그리고 옵션의 매도 프리미엄으로 8에서 10% 정도의 인컴을 추구할 수가 있고요. 보유 주식의 상승도 일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커버드콜 ETF이기 때문에 보유 주식의 상승은 일부 포기를 해야 하지만 그래도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월배당을 지급을 하는데요. 주식의 배당과 옵션 프리미엄만으로 배당을 지급한다라고 해요. 배당 수익률이 높은 ETF들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리턴 오브 캐피탈, ROC인데요. 목표했던 배당 수익률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투자자들이 납입한 원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배당 수익률을 맞추는 겁니다. ROC가 높은 펀드는요, 당장은 배당 수익률이 높을지 모르겠지만 이 배당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잽큐는 배당과 옵션 프리미엄만으로 월배당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우리 펀드는 ROC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매월 발생하는 분배금 재원은 100% 월배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월배당 ETF 중에는요, 분배 가능한 재원을 모두 분배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일부는 재투자를 실시하는 월배당 ETF들이 있어요. 그런데 잽큐는 100% 분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당연히 매월 분배율이 달라지겠죠.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잽큐의 월 평균 분배율은 0.84%인데요. 월별로 보면 비교적 차이가 큽니다. 그 이유는 분배금 재원에서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데 이 옵션 매도 프리미엄은 나스닥 100 변동성에 따라서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 이후에 시장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잽큐의 분배금 재원도 더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상장 이후 2024년 12월 말까지 잽큐를 나스닥 100과 비교를 한 것인데요. 잽큐는 커버드콜 ETF이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당연히 토탈 리턴이 나스닥 100보다는 낮아요. 그런데 인컴이나 변동성은 나스닥 100보다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잽큐의 상장 이후 연평균 배당 수익률은 11.42%이고요. 변동성은 나스닥 100의 약 73% 수준이라고 하네요. 잽큐의 운용 목표를 다시 보시면 나스닥 100 상승에 일부 참여하면서 인컴을 추구하고 그리고 나스닥 100보다 낮은 변동성을 유지를 하는 것인데 실제로 상장 이후 2024년 12월 말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023년 그리고 2024년 QQQ, QILD, 잽큐의 연도별 성과를 비교한 것인데요. 주가가 상승할 때는 나스닥 100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반면 상방이 완전히 막혀있는 QYLD보다는 상승장에서 더 괜찮은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 배당 수익률은 2023년 대비 낮아졌어요. 그런데 분배율보다 중요한 것이 분배금이죠. 주당 분배금은 2023년 대비해서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12개월 분배금을 바탕으로 계산한 잽큐의 분배율은 11.83%예요. 제가 앞에서 잽큐는 분배 가능한 재원의 100%를 월배당으로 지급을 한다. 그리고 월배당 재원의 대부분은 옵션 프리미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2025년 4월 분배금이 약 12% 증가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대폭 증가를 하면서 나스닥 100 옵션 프리미엄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 10% 수준의 월배당뿐만 아니라 나스닥 100 상승에 참여할 수 있는 커버드콜 ETF입니다. 나스닥 100 커버드콜이라는 점에서 QILD랑 비교가 되기도 하고요. 제피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이 제피와 비교가 되기도 하는데 운용 전략을 고려했을 때 전혀 다른 ETF라고 보시면 돼요. 상장 이후 운용 성과나 분배금 지급 내역, 기타 위험 지표 등을 봤을 때 괜찮은 커버드콜 ETF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번 하락장에서 경험을 하셨겠지만 나스닥 100과 비슷한 성격의 주식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대형 성장주 중심의 하락장에서는 당연히 하락을 감내를 하셔야 되는 ETF예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매월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